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고조선 문명권의 생태환경 지역, 공간이죠. 그 중에서도 중액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분리법을 말씀드렸어요. 중액이 있고 반개로 구분한다고. 중액이란 것은 말 그대로 항성을 뜻하거든요. 천체는 우리가 말하는 북극성 같은 항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 같은 항성이 있고요. 주변에는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위성이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은 그냥 먼지처럼 빈 공간인데 완전 빈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무가 아니라 비란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똑같이 제가 필드 이론을 터 이론을 적용한 겁니다. 중액지역은 보니까 저는 첫 번째를 백두산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문명의 뿌리가 어디인가 이랬을 경우에 사실이겠지만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라도 이런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백두산이 우리 역사 속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백이란 우리말은 화이트란 얘기도 있고 블라이트란 얘기도 있는데 저는 당연히 블라이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화이트도 있지만 블라이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과 연관된, 백두산과 연관된 다양한 명칭들을 상호 교차 비교할 때 이때 백이라는 것은 화이트가 아니라 밝음을 뜻할 수가 있어요. 육당 최남선 선생은 여기서 힌트를 잡아서 불안문학군을 설정한 겁니다. 일찍부터 대단한 큰 사고죠. 그리고 이 발해관에서는 또 드릴 말씀은 백이민족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 백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떠나서 조선시대 때 우리 기축민족들이 주로 흰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백이민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백이민족 그랬을 때는 흰옷이 아니라 빛을 지향하는 블라이트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선명, 모든 지명, 그리고 신명, 임금명 이런 것들을 보면 빛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육당 선생 외에도 이정일 선생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충분히 얘기해 온 겁니다. 그분들을 제가 수용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상징성 있는 얘기를 하냐면 백두산의 명칭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요. 백두산의 명칭은 좀 뒤늦게 등장하죠. 여러분 고구려 좋아하시죠? 이걸 주관하는 우리 허 선생님은 저한테 고구려 강의를 요청하시는데 저는 고구려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학자가 아니라 진짜 좋아해서 그 증거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혹시나 제가 고구려 강의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고구려인들은 이 백두산을 무엇이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까? 고구려인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개마산, 또 다른 교류는 개마대산. 그리고 고구려의 건국신화 연관된 기록들을 보면은 이승유의 지향운기 또는 이구보의 동국이산국집을 보면은 웅신산, 웅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감기 언어예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뭐 일단 몽천이라든가 검단이라든가 경기도 김포라든가 웅진이라든가 신라에 쓰인 금성 이거 전부 다 이 감경으로 봐요. 신령스러운 말.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천지란 말이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천지란 말 좋아하시죠? 가슴 뭉클하잖아요. 제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는데 정말 천지는 감동을 줘요.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산 위에 연못이 있지만 천지같이 이렇게 신령스러운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천지란 말은 우리가 쓴 말이 아니에요. 청나라의 관리가 쓴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불렀을까요? 가능한 이런 용어 쓰세요, 여러분들. 저도 천지란 말이 좋지만 하늘천 때문에 그러나 굳이 따지면은 청나라의 관리가 만든 조가 천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달문, 용왕담, 대태, 큰 연못 이렇게 썼는데 가장 우리말과 연관된 거는 달문이에요. 문은 한자 말이죠. 달은 알타이어예요. 아사달, 금미달, 양달, 음달. 이거 발칸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우리가 있는 극동아시아까지 있는 알타이 어계에서 쓰는 언덕이라든가 산을 뜻하는 말이 땅이란 말이 바로 달이에요. 그러니까 달문 당연하죠. 산문이죠. 그 다음에 백산은 위치가 특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이 신령스러운 이유는 지맥으로 보나 풍수로 보나 뭐든지 여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청나라에서도 황제마저도 이런 식의 발상을 하고 이론을 전개. 그만큼 여기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 실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세 번째는 위티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신누는 백색으로 표현되는 빛숭배 신앙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원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금, 청 모두가 이 백두산에 얽힌 건국 시조 신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족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에게 백두산은 신령스러운 산이고 존재의 근원이고 따라서 문화 전쟁, 문화 갈등이 벌어질 때 핵심이 되는 것은 백두산입니다. 경제적 가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두산은 거기는 춥고 그리고 산악이 험하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왜 농사꾼의 인식으로 봅니까? 농사꾼들에게는 거기가 불필요한 땅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백두산이 아니라 백두산 산계를 봐야죠. 첫 번째, 백두산 산계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용종도 있지만은 그 주변 지역에는 농토가 발달해서 그리고 발해 때 쌀의 산지인 노성이 그 주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812년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두만강을 건너갔지만 그때 이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간도족을 중심으로 해서 벼농사를 처음으로 완성시켰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이 물론 그랬지만 그 이전에 이미 발해인들이 거기서 쌀농사를 지은 것이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당서에.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은 이 주변 지역에서야 벼농사도 짓지만 그 외에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교통망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려요. 자, 산삼, 약초 등의 식물이 있어요. 여기가. 동남아시아가 유럽 제국들에게 약탈당한 이유가 뭡니까? 15세기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동남아시아가 그들에게 유린당한 하나의 이유는 동남아시아 생산되는 향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만큼 향료는 중요한 겁니다. 이미 중국 쪽에서도 춘추 전국시대 들었고 진나라 때는 선단이 수마트라까지 파견돼서 이런 것들을 구해와요. 물론 그 전부터 오늘날의 유프라테스 강과 중국 쪽 간의 교류가 있었지만 이건 다 증명이 된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른 약초도 있지만 특히 산삼, 인삼이죠. 강정제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 인삼의 효능은 일찍부터 알려졌고요. 고려인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고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왕건이 세운 고려. 그 이전에 고려 있지 않습니까? 장상 이후에 고구려의 정식 국명은 고려. 이미 그 시기에 고려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흔히 말하는 오늘날의 서아시아 지역까지 알려졌고 그 이후도 물론 당연히 신라를 통해 가지고 반대로 알려졌지만 그래서 왕건이 세운 고려 이전에 고려인삼은 이미 충분히 알려졌고 그런 증거들은 당연히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발해 고려의 수출품이 인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삼하는 분들도 생각을 달리하세요. 그리고 7세기에 쓰인 한원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인삼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늘 답답함을 느끼는데 아니 간단하게 관심 갖게 되면 이거 얼마든지 자료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삼업자들은 왜 이런 걸 찾질 않아요? 그 외에 또 볼까요? 흑요석이 나왔는데 흑요석은 일종의 화산석 계통이에요. 백두산 그리고 일본 열대는 아리따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이 뭡니까? 흑요석이에요. 주로 흰색도 있지만 주로 흑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덩어리를 딱 자르게 되면 요만큼이 되면 이게 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청동칼보다 더 날카로운 게 흑요석 날이에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흑요석이 많이 사용이 됐고 흑요석이 가장 중요한 무역품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선사시대 때도 흑요석 무역권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연해지부터 홋카이도를 거쳐서 남쪽까지 이어지는 것을 흑요석 문화권이라고 설정을 해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흑요석이. 예전에는 60년대죠. 부산의 동삼동이라든가 조도에서 일본 열도계 아리따에서 있었던 흑요석들이 발견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서울의 남양주라든가 홍천이라든가 동해안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흑요석이 발견되는 거죠. 흑요석의 원산지는 어디? 백두산이에요. 성분 분석을 하니까 홍천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에서는 흑요석들이 동시에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백두산 흑요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의 석유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 시기에 청동기 있기 전에 가장 중요한 도구 쓰던 것이 흑요석인데, 다행히 이제는 흑요석이 근래 들어서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흑요석이 중요해서 인식이 되는데, 진작부터 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 민족의 활동, 그리고 원조선의 무역 활동,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 건데, 그거 일찍 주목하자는 학자들이 잘못한 거고요. 또 발표했어도 그거를 활용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것들. 흑요석 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고조선의 원조선의 무역 활동에 가면은 제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합니다. 세계 여러 사례 비교해가면서 흑요석 무역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일본. 자, 나무입니다. 나무. 지난 시간에 제가 미케네 문명 얘기했었죠.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요, 이른바 대상시대 때도 나무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최초로 동남아시아로 유린한 게 포르투갈 아닙니까?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동남아시아로. 그런데 포르투갈의 이 상선들이 좋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떤 나무가 필요하냐면 마스트에 필요한 나무가 있어야 돼요. 마스트, 진짜 돛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이 30m 정도 되는 아주 곱게 뻗은 나무들이 있어야지 마스트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거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베리아 반도의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해서요, 주중해로 쭉 동쪽으로 간 다음에 다다넬스 해협, 그리고 보스포러스 해협이죠. 아나톨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 사이에.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흑해로 들어가서 들어오는 드네프르 강이라든가 이런 강들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나무들을 서부 유럽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무는 중요하고, 그 외에도 나무의 중요성은 또 나중에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런 나무의 산지가 어딥니까? 바로 백산 주변 지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잡목들이 아니라 여기에는 곧게 뻗은 침엽섬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갖가지 버섯을 비롯한 온갖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동물이 많아서 바로 모피산업이 발달한 거죠. 모피산업. 모피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아마 웃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원조선, 고조선 시대 때 모피산업인가? 아니죠.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관자가 늦게 쓰여졌다는 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BC 6세기, 7세기 사이의 상을 기록한 건데, 당시 조선이 산동반도에 있던 제나라에게 모피를 수출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 전에 부여도 그렇고 그 위에 고구려도 모피 수출했고, 발해는 얼마나 모피 수출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흔히 말해서 오로지 모피를 위해서 극동지역으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19세기 초에 말 그대로 나폴레옹의 침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데카프리스트의 난이 일어나서 최초로 거기에 저항했던 자유주의자들이죠. 귀족들과 군인들을 동쪽으로 유영 보낸 것이 이르쿠츠크예요. 바이칼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다시 동쪽으로 간 게 무엇입니까? 모피 때문에 온 거예요. 모피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멸망할 때 황실 재정 수입의 3분의 1은 이렇게 동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야삭, 모피세로 충당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만큼 모피 무역은 중요한데, 그 모피의 가장 중요한 산지가 어디? 거기잖아요. 지금 연해전 남북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원조선과 고구려와 그리고 발이 연결되는 이 지역이 모피 산지고, 백두산은 당연히 호랑이라든가 곰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건 다 기록에 나온 얘기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외경의 대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렵 삼림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산물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백두산은 중요해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게 서파계곡입니다. 서쪽 언덕이라는 뜻이죠. 지금 저쪽으로 가는 길이죠. 이거는 그 북파 쪽으로 가는 길의 한 부분인데, 나무가 없어졌어도, 자, 이건 연해주 호랑이에요.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박물관에 있는 거 찍은 건데 연해주 호랑이고요. 이게 그 유명한 흑담비입니다. 흑초. 가장 값비싼. 자초는 아예 꺼내지들 말고 얘기가 흑담비. 이게 가장 비싼 겁니다. 담비 가죽. 뭐 우리가 다람쥐 가죽, 여우 가죽 다 가치가 있지만 가장 비싼 건 담비 중에서 흑담비 가죽. 그래서
바레인들의 가장 중요한 수출 상품은 바로 이 담비, 흑담비의 길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고했지만 러시아의 발해 연구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 연구자는 담비의 길이라는 걸 설정해서 발해가 중유라시아 지역까지 모피를 수출했다는 그런 학설을 주장한 겁니다. 천지 또는 닮은 대택 용왕담이죠. 천지. 특별한 곳이죠. 장군봉입니다. 여기서 천지계단까지 100m밖에 안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중국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어디 북한을 통해서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장군봉이 1000m인데 장군봉이 가장 으뜸되는 것이죠. 장군봉 그러니까 김일성 떠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그런 명칭을 갖고 있었으니까. 자, 보세요. 제가 백두산행하는 명칭을 다 골랐어요. 밑에 또 있는데 이건 뭐 무지하게 오래된 겁니다. 제 기억에 81년도에 이거 한 건데요. 조사해가지고 글을 쓴 건데 그 외에도 계속 몇 번 썼어요. 산의 경우에는 불암이잖아요. 그부터 쭉 보면은 후한수 동이전엔 개마대산, 삼국사계는 개마산, 그래서 대모신앙 때는 여기 개마국이 있었던 거죠. 다 이런 식의 명칭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사에 비로소 백두산이라는 명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군데 나오고 그 다음에 도태백, 태백, 그리고 신백자들은 태백산 또는 장백산, 그리고 이런의 삼국유사에는 맛백자에는 태백산이 있는 겁니다. 다 다음에 또 있어요. 보세요. 제왕궁기나 동국이삼국지에는 개마산, 웅심산, 웅신산, 웅신연, 잘못됐어요. 연. 그러니까 고문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곰이란 것은 생물학적 의미의 배어가 아니라 신령스럽다는 알타이어 감개 언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구신화는 웅호, 일웅, 이로울 때 웅은 생물학적 의미의 곰이지만은 더 깊은 뜻은 바로 알타이어 고어에서의 신을 의미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즉 환으로 대표되는 발신과 밝음의 신과 상대적인 약간 어두움의 신이 되는 거죠. 하늘의 신이 아니라 땅의 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금나라 이후에는 만주지역의 발상지기 때문에 봉금지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 자료는 작가신 이영석 선생과 같이 갔던 사진작가가 제공한 겁니다. 못 들어가죠, 원래는. 자, 여기서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백두산 부분은 떠나는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천지에다가 가랑잎을 띄워놓고 거기다가 개미를 올려놓자. 3마리의 개미를 가랑잎을 띄워놓게 되면은 이것들이 어디로 흘러갈까? 제가 물어봅니다. 어디로 흘러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물류망이에요. 수륙교통망을 얘기합니다. 백산천지에서 출발하는 강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압록강, 두만강 이해하시죠? 틀립니다. 송화강입니다. 흔히 말하는 장백폭포, 우리말로 하면 비룡폭포죠. 난 이상해, 한국 사람들은. 다 중국말 써. 요즘에는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만주 가도 동북 같다고 자랑해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떨어지는 물방울이 송화강인데요. 송화강은 따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북상에서 올라가다가 북쪽 홍할량에서 내는 눈강을 만나서 동쪽으로 가다가 하얼빈을 통과하는데, 하얼빈은 그 지역 퉁구스어의 말로 강변 도시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쭉 가다가 강을 만나죠. 그 강이 바로 경박호, 즉 발해 수도인 상경성에서 출발한 목단강인데, 저는 그 목단강을 모란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한자식 발음도 모란강이 맞습니다. 목단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수가 심지어 교과서에도 무단장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적어도 만주 지역에 가는 지명은 다 우리식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럼 모란강이에요. 모란강.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모란강은 또는 경박호는 홀한수라고 돼 있어요. 모란강도 당연히 호란하죠. 이때 홀한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심 많은 분들이니까 아마 몇 번은 캐치하셨을 거예요. 발해 수도 이름이 뭡니까? 상경성이죠. 상경성은 한자 말이죠.
그럼 발해말로 무엇입니까? 홀한성이잖아요. 홀한성이니까 당연히 호란호, 그 다음에 호란해, 호란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홀한이라는 것은 홀한이 되는 거예요. 홀은 무엇? 고구려의 첫 수도가 졸본입니까? 홀본입니까? 여러분, 고구려의 첫 수도 이름이 졸본입니까? 홀본입니까? 사람들은 졸본이라고 답변하는데 졸본은 김부식의 삼국색에 나오는 말이죠. 쫄본이죠. 그러나 원래 명칭은 414년에 세운 광개토 비문에 나왔듯이 홀본입니다. 홀의 근본이죠. 홀은 인천을 미추홀, 파주를 수리홀, 수원을 매홀, 다 홀자들이라는 것은 고구려거든요. 이런 홀의 근본이니까 수도가 되는 거죠. 홀한성은 바로 홀의 큰 것, 그래서 수도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온 목단강, 모란강을 만나서 조금 더 올라가다가 동강 지역에서 아무르 흑룡강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동쪽하다가 우스리강을 만나서 하바롭스카 있고 거기서 북동방향으로 쭉 진행해서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바로 오츠크해와 타트레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론에 따르면 가랑잎 하나는 오츠크해로 들어가요. 또 하나의 가랑잎은 바로 사할린 땅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랑잎은 타트레엽을 통해 가지고 동해까지 남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송화강, 수로망을 쉽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백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전체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바로 니콜라이프스크 항이죠.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첫 번째로 했던 것,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기기 직전. 그리고 과거 일본인들과 우리 독립군들과의 피비린내난 전투가 벌어졌던 흑룡강, 아무르강의 최하류 여기죠. 제가 쭉 이렇게 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백두산에 관한 위치, 성격, 의미,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육지, 특히 만주지역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